너무 과하진 않지만 모든 분들이 했을 때 만족을 하실 수 있는 연예인 분들도 매년 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안녕하세요, 김송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시지만 사실은 자세히 모르고 있는 시술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하고 있는 시술들이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술들인데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그런 시술들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점들 위주로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좋은 시술은 당연히 1번 했을 때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두 번째 너무 과하진 않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예뻐 보여야 되고, 내가 보기에도 내가 가진 얼굴에서 가장 예뻐질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가장 좋은 시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분들이 했을 때 만족을 하실 수 있는데 대신 기대치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술자에 따라서도 다를 것 같아요. 제가 오늘 3가지 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올리지오, 두 번째는 이마 필러, 세 번째는 입술 필러입니다.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은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파 리프팅 시술이에요. 올리지오는 고주파 리프팅 시술이고, 써마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써마지의 국산에서 나온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얼굴에 살이 많이 없는데, 살이 없어도 나이가 들면 처지잖아요. 피부의 탄력이 당연히 떨어지고 노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 얼굴에 살이 없는데 내가 울세라 같은 거를 하면 볼이 더 패여 보이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고주파 리프팅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올리지오 같은 경우는 내가 얼굴에 살이 많이 없는데 어쨌든 나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 리프팅은 하고 싶다. 근데 피부에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주름도 생기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예방을 하고 싶다. 또는 개선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시술을 하시죠. 써마지랑 어떻게 다르냐라고 하면은, 우리 뭐 감자탕도 원조 감자탕집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써마지는 원조예요. 그 고주파 리프팅 기계에서 내가 제일 처음에 만들었다, 내가 써마지다 하는, 완전 써마지는 하나의 그 네임밸류가 있는 기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국내에는 써마지와 동일한 원리를 가진 기계가 없었어요. 몇 년 전에 원텍이라는 회사에서 올리지오를 출시를 했죠. 모든 리프팅 시술들이 마찬가지긴 한데 열 에너지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고주파가 진피층까지 닿으면 진피층에 열을 줘요. 열을 주게 되면은, 우리가 고기를 구우면은 고기가 응고가 되면은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그것처럼 피부 안쪽의 진피층을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쪼그라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점점 내가 자체적으로 콜라겐을 합성을 유도를 해요. 그래서 진피층이 점점 탄탄해지고 쪼글쪼글해져 있던 애들이 좀 펴지는 효과를 주는 거죠. 연예인 분들도 울세라, 써마지는 매년 하고 계세요. 근데 써마지랑 울세라가 되게 가격대가 높은 시술들이에요. 청담동 쪽에서도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시술들인데, 그러면 나는 써마지를 할 정도로 돈이 없는데 뭘 해야 되냐라고 할 때 최고는 올리지오죠. 고주파 리프팅을 받으러 가면서 내 얼굴에 처진 심부볼이 쫙 당겨 올려지겠지? 마치 거상을 한 것처럼 쫙 달라붙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시면 100% 실망하세요. 그래서 올리지오 같은 이런 고주파 리프팅 시술들은 내가 천천히 나이 들고 싶다. 같은 50대일 때 어떤 사람은 40대로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60대로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나는 내 나이대에서 내가 동안으로 1등 먹고 싶다. 그럴 때. 그래서 보통은 30대부터 예방을 해주는 차원으로 가고 있는 거죠. 요즘 그게 트렌드예요. 슬로우 에이징. 게으른 편이라서 시술을 많이는 못하는데 올리지오는 1년에 그래도 한 3번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마 필러입니다. 이마 필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안전하게만 받으면 오히려 되게 가성비가 좋은 시술입니다. 물론 당연히 1번으로는 이마가 꺼진 분들, 특히 이제 여자분들이 이마 필러를 많이 하시는데, 남자분들은 오히려 눈썹 뼈가 강조가 되면은 남성적으로 보여서 남자분들은 그렇게 눈썹 뼈를 뭐 가려야겠다, 눈썹 뼈가 조금 덜 도드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데, 여자분들은 눈썹 뼈가 뭔가 툭 튀어나오면 엄청 인상이 세 보이고 그다음에 남성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고 싶고 뭔가 여성스러워 보이고 싶을 때 가장 추천하는 시술, 저는 이마 필러입니다. 윤곽 수술 같은 느낌이에요, 이마 필러는. 결혼 앞두신 분들, 예비 신부님들, 저희가
병원 내원하시면 차트를 미리 쓰고 들어오시는데 이때까지 태어나서 해본 시술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마 이렇게 체크해서 들어오시면 100% 예비 신부님이세요. 이분들은 웨딩 촬영을 하고 원본 사진을 이제 셀렉하려고 봤잖아요. 거기서 이제 일단 충격을 먹고 오세요. 내 이마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러면서 오세요. 이제 예비 신부님들 옆모습 이런 사진을 많이 찍다 보니까 좀 여성스러운 느낌? 내려고 이마 필러를 많이 찾아주시죠. 입술 필러입니다. 입이 유독 작은 분들이 있어요. 막 이목구비 다 큰데 갑자기 입이 요만해요. 그럼 되게 옹졸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뭔가 말을 해도 저 사람 약간 쪼잔해 보이는 것 같고 오물오물거리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약간 트렌드가 비율로 가는 것 같아요. 얼굴 비율이 더 중요하다. 이목구비 하나하나 생긴 것보다. 그래서 입술만 딱 이렇게 봤을 때는 예쁠 수 있는데 만약 얼굴이 이만해요. 그러면은 입술을 좀 키우고 싶겠죠. 그래서 그런 비율을 좋게 하는데 요즘에는 입술 필러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 입술 필러가 이제 처음 유행하기 시작할 때는 막 뀨 모양, 듀 모양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양을 많이 했었는데 입꼬리 많이 올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했던 분들이 싹 녹이고 오세요. 녹이고 요즘에는 내 입술에서 최대한 키우고 싶다. 자연스럽게 커지고 싶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져서 사실 힘들긴 한데 입술이 커졌으면 좋겠는데 모양은 안 바뀌었으면 좋겠고 튀어나오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요구사항이에요. 이게 쌍꺼풀 수술한 거랑 똑같아요. 눈이 작았다가 눈이 커졌어요. 그러면 예뻐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은 이미 쌍꺼풀한 상태를 봤어. 근데 그 전에 쌍꺼풀 하기 전도 봤어요. 그러면 이 사람 되게 드라마틱하게 예뻐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입이 이렇게 작았다가 다음날 아니지 바로 시술하고 입이 이렇게 커져요. 그럼 멀리서 이렇게 거울을 보면 비율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럼 되게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인 비율이 바뀌어요. 얼굴도 작아 보이고. 제가 지금까지 약간 입술이랑 이마 필러를 너무 찬양한 것 같이 보였는데 당연히 주의할 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시술이 드라마틱한 만큼 의료 사고도 있을 수 있잖아요. 괴사나 그런 부분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숙련된 의사분들을 찾아가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내 얼굴을 보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분, 내 얼굴에 어떤 게 어울리는지,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니즈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쁘게 만들어 놨어. 근데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 얼굴에 하는 시술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디자인을 정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러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정설이거든요. 실제로 이론상으로도 맞아요. 시간이 지나면 히알루론산이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건 맞는데 생각보다 되게 오래 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마는 가성비가 좋은 시술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저도 이마 필러 8년 전에 했는데 아직도 필러가 있어요. 예전 이마가 아직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그만큼 오래가는 시술이고 오래가는 것만큼 디자인도 처음에 잘 들어가야 되고 좋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재시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특히 이거는 입술 같은 경우 입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내 눈에는 이거예요. 내 입술, 예전 입술이 기억이 안 나. 그래서 한 1년이 지나면 너무 작아 보인대요. 예전에 이만했던 것 같은데 작은 것 같대. 그래서 재시술을 하시러 오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 예전 입술이랑 비교를 해보면 생각보다 많이 안 작아져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작아져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계속 병원 돌아다니면서 또 넣고 하다 보면 우리가 뭐 SNS나 TV에서 볼 수 있듯이 입술 필러 많이 맞으신 분들 보면 진짜 이렇게 입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거 인지 못해서 그렇게 계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본인도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내가 계속 넣게 돼요. 그게 되게 신기해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뭔가 병원을 정해놓고 의사분이 그거를 사실 스탑을 시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지 못하는 거를 인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의사분을 찾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연예인분들이 뭔가 특별한 시술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시술들이고요. 그리고 연예인처럼 관리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쉽게 예뻐질 수 있으세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내 얼굴에서 최대치로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니까 그 방법을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줄 수 있는 전문적인 의료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